판소리 2강, 판소리의 예술미야. 오늘은 판소리의 3대 요소인 소리, 안일이, 발림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산출된 민중예술의 하나이죠.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서 노래한 서민예술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광대가 고수의 북반주로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8시간 가까이 걸리는 긴 극창이죠. 이야기를 몸짓과 그리고 노래를 같이 하는 판의 예술로서 연행하는 형태로 보면은 음악극에 속합니다. 담고 있는 내용은 긴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적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에서 이야기와 노래와 연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이 바로 판소리입니다. 그러면 판소리의 3대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그리고 안일이, 발림. 자, 소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로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가 하면 안일이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또 장단과 장단 사이에 극중 흐름을 설명하는 그런 지문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것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일이라고 하죠. 판소리는 연행 예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연희에 속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손짓을 한다거나 어디를 가르친다거나 부채를 편다거나 또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춘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발림에 해당합니다. 소리, 판소리에서 광대가 부르는 노래이죠.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 그리고 또 발림이 함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교체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로 연희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단을 바꿔가면서 여러 토막의 창이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대부분 장단이 바뀌면 그 사이에 안일이가 등장합니다. 판소리의 음악성 또는 성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소리의 근본이 되는 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연극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안일이나 이런 너름새를 또 굉장히 창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보성소리라든지 또 안일이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소리되어져 있는 이런 판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연극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김연수 바디는 안일이에서 극에서 나오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전체의 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김연수 선생은 동초라는 호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립창극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초대 단장으로 활약한 바가 있는 분입니다. 장면을 표현하면서 장단을 바꿔 다채롭게 표현하는 경우 또는 삽입민요의 경우에는 장단이 바뀌어도 안일이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소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판소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소리에서 가장 길게 창으로만 연속되어서 가창되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가는 대목입니다.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까지는 굉장히 그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심청이가 그 풍랑 속의 바다에 제물로 빠지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안일이와 같은 대목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긴박한 소리로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창 부분에서 소리꾼은 판소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상황의 의미와 정서를 다양한
음악적인 전략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창은 창자의 핵심적인 그런 표현 역량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리로 표현되는 판소리 부분들은 고도의 집중과 오랜 시간 동안 음악적 노력과 수련을 해야 되는 그 결과 얻어지는 공력이 필수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서 또는 대사처럼 이렇게 엮어 나가는 안일이는 말씀드렸던 바처럼 장단이 없이 말이나 발림으로 표현하는 연기적인 것이 중요하죠. 판소리의 사설은 때문에 창과 안일이로 구성되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은 굉장히 긴 서사적 극가이죠.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인 어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일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이 대성한 그런 광대, 창자가 아니면은 안일이를 제대로 짜기도 어려운 것이죠.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 리듬으로 소리하는 안일이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건 장단으로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조로 소리하는 이런 것을 주로 도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대사조가 아니라 소리조에 응축된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목과 좋은 소리로 이런 도섭하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은 바로 다음에 이어질 소리 대목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다음 소리로 연결되는 그런 감정을 이 도섭으로 하는 대목에서 훨씬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담 잘하고 연기력이 뛰어난 소위 안일이를 아주 잘하는 광대를 예전에 안일이 광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안일이 광대는 소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축겨주는 얘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평가하는 그런 억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작품의 사전 전개와 요약, 논평 또는 서사의 진행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안일이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자에게 숨을 돌리는 시간을 주고 너름새를 할 기회를 주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창에서의 긴장이 안일이에서의 이완, 또 극중에서의 현실에서 벗어나 작품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안일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수나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판소리의 무대를 관중과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창자가 고수와 청중이 함께 판소리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판소리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안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름새라는 것은 판소리에 있어서 광대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해서 몸짓으로 판소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판소리에서 창자가 소리의 가락이나 사설의 극적인 내용에 따라서 손이나 또는 온몸, 또 그런가 하면은 좀 팔을 움직인다든지, 또 몸을 이용해서 그 장단과 같은 춤사위를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깜짝 놀라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장면, 부채를 가지고 또 부채를 펴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모두 발림 또는 너름새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림은 춤추는 우리 무용적인 요소에 한정지어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1993년에 발표된 국악용어 통일안에 따르면은 이 너름새와 이 발림으로 쓰이던 것을 통칭 발림으로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판소리에서의 발림은 연극처럼 인간의 행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림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연기에 준하는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역시 소리가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소위 배우, 연극 배우처럼 창자가 그렇게 발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판소리에서 창자가 직접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연기보다도 우는 그런 느낌을 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이 발림법이 훨씬 더 연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름새는 비사실적이고 극도로 상징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극에서의 연기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소리, 안일이, 발림, 판소리의 중요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